강의 2회차 무결점 독서 출제 유형 3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제 유형 2번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리 좀 다 풀어오시고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정리하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제 유형의 첫 번째 파트는요. 전제와 결론 및 내용 추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내용을 전체 유형에서 이제 좀 빠진 부분들 이제 뒤에 한 문제나 나올까 하는 애들을 한번 다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하고 결론 내용 추론에서는요, 우리 뭐 간단하죠.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전제라는 건 만약에 전제라고 한다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만약에 X라면 Y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X하고 Y에 해당하는 게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지문과 선택지. 그렇죠? 지문과 선택지의 관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은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변주되는 거 여기 변주되는 거 굳이 그렇죠? 변주되는 거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변주가 됩니까? 이렇게 변주되는 거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변주돼요? 뭐뭐인 X인 경우에는 혹은 X라 할 때 그치? Y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X는 보편적 상황 그리고 Y는 뭐가 되는 겁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잡는 보편적 결론에 해당하죠. 논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니?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거에 따른 결론이 맞는지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인과관계 검증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거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통상적으로 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장이 나와요. 통상 이 뒤에 그러면 보편적 상황에서 주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이걸 주장을 통해서 전제를 추론하거나 전제를 통해서 주장을 추론하는 그런 논리 과정이 지문에 나오게 되면 이 전제가 어떤 원칙을 담게 돼요. 원칙을 담게 됩니다. 그 다음 컴퍼에서 얘랑 비교해 보죠. 근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장. 그러면 근거와 주장은 근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를 추론하는 게 아니라 뒷받침하는 거죠. 따라서 이 근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로 사실이 제시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 상황을 전제가 담고 있다. 이런 거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을 참이라고 판단할 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결론이 되네요.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실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질량이 지구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밀도는 지구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찾아야 되겠습니까? 밀도와
그쵸? 질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찾아줘야 되겠죠. 보편적인 상황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태양은 지구 질량의 33만 배, 부피는 130만 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하고 이걸 연결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도 한번 봐야죠. 여기도 일반적으로 밀도는 질량이 클수록 증가. 밀도는 질량이 클수록 증가. 그치? 그래서 태양은 지구의 질량이 33만 배, 부피는 130만 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 큰데도 밀도가 그치 작은 걸 보면 뭐 때문이야? 그 사이에 부피가 그쵸? 부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제가 이거였던 거죠. 같은 부피일 때,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과 밀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걸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태양과 지구, 그치? 태양과 지구는 서로 다른 물질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질량 때문에.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 4번. 그쵸? 4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라는 건 부피하고 연결되는 말이 되겠죠. 한번 볼까? 1번부터 밀도는 물질의 부피가 클수록 감소하죠. 감소. 밀도와 질량과는 직접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다 있었잖아요. 본문에. 요 그대로입니다. 태양의 밀도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본문엔 그냥 이거 반대였죠.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돼 있고 막 태양 그치 끝에 가면 막 이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태양 그려보면 아이고 죄송해요. 태양 그려보면 막 요런 식으로 막 싱싱싱싱싱싱싱싱 막 이렇게 이상하다. 그렇죠. 뭐 어쨌든 이거 달걀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는 막 날아가고 있어.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자, 태양은 밀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지구의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추정해? 이건 모르겠는데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나가는 이 방식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좀 더 연습을 계속 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격을 정해야 잘 팔리고 회사에 많은 이익이 남을까? 첫 번째 단락에 의문문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 책정과 관련된 글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격의 심리적인 기능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가격을 정해서 이득을 얻으려면 뭐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심리적인 기능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사람. 그러면 요거랑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죠. 두 문장을 엮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대로 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는 그치? 가격에 대한 심리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비자의 심리는 제품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이거 소비자 가격 결정 담당자는 가격의 심리적 기능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치? 제품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변화를 따진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있는지 계속 변하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소비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심리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소비자의 취향이 구매 행위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시간 관련이 없죠.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5번 소비자는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구하려는 거다. 그렇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 적절한 거. 문제는 계속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니? 용어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지적되고 또 비판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기본적으로 장애우라는 표현, 즉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라는 의미 구조에는 당신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장애인이고 우리는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하게 되는 거고, 나이랑 상관없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낮춰서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이 우리 언어에는 우리의 사상이 반영돼 있고,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니? 편견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 되겠네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PC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PC, Political Correct.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성차별적인 언어라든지 혹은 특정한 계층을 비하하는 용어, 행동들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언어는 사고를 반영하고 또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니까. 그쵸? 그래서 뭐 흑인 니그로라고 부르면 안 되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먼저 죽은 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과부나 미망인 이런 용어들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요런 건 언어에 우리가 언어가 사고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에네르기야, 언어에는 사고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무슨 담배 같은 거, 결심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돼? 그 결심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하죠. 다 말하. 아버지 같은 경우 담배, 그치, 내가 새해 초에 담배 이제 피면 내가 네 아들이다라고 하고요. 3일 후에 그치, 지 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쵸? 자, 안 웃겼지?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윗글 토대로 기억의 전제를 추리했을 때 적절한 것, 기억의 전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민사회의 일상적 규범이 작동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인륜적 토대로서 기능하는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야? 시민사회의 일상적 규범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오히려 가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사회는 봐봐,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파괴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 가정의 형성이 곧 사회의 형성이다. 얘네들은 불가분의 관계다. 아니, 선후의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되죠. 가족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형성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좀 별표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대개 철학의 전조로서 상정되는 것이 바로 신화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글 전체 주제가 돼요. 글 전체 주제가 되고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근거, 얘네들이 뒷받침 문장인 거야. 얘네들이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으로 설명하는 사실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때문에니까 인과관계가 되네요. 따라서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결과, 선택지가 원인,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본문에 보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단락. 뭔데? 이렇듯 돼서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 주죠. 위에 있는 내용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신화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모범을 제시해 줌으로써 인류 최초의 학문인 철학이 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 문장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철학이 하려는, 신화가 하려는 역할과 철학이 하려는 역할 둘 다 동일하다.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죠?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을 연구한다라는 뜻이니까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오답이 되게 높았던 게 1번이거든요. 신화에는 현대인들의 지적 욕구와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건 맞는데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적 욕구와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해서 그게 철학의 전조가 된다라는 건 관련이 없죠. 인과관계 X입니다. 얘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신화의 내용을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이건 아예 신화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 진술이죠. 4번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신화의 추론 방식이 철학이 공부하는 방식과 아니죠.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추론 방식 자체가 일치하지도 않고요. 그렇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화를 통해 후대인들이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전설은 맞아요. 자연현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저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연못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옛날 얘기 지어내는 거 있죠? 그럴 때였는데 이 지문에는 그 내용은 없네요. 상식적으로 5번은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문 안에서는 틀렸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지문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더 봤었던 건데 다 읽었었어요. 한번 읽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 지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자. 루카치 리얼리즘 지난번에 주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루카치는 이러한 예술이 특히 리얼리즘 통해서 개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그 뒷문장을 잘 봐야지. 예술을 수용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을 포괄하는 인류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사람이 살아오는 모든 삶을 다 쭉 한 번씩, 그죠? 온갖 삶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죠. 간접적으로. 그러면 이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될 것 같아요. 4번.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찾아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요 말과 연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부분과 요 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선택지 한번 볼까?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정보 파악 문제로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틀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리얼리즘은 모든 예술 일반이 지닌 기본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었는데
맞아요. 리얼리즘이 모든 예술 일반의 기본 특징이라고 본 건 맞아요. 루카치가. 그러나 지금 우리 기억과 생각한 근거에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애새끼들이 이 지문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답인 줄 아는데 얘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 X. 그 다음 작품의 구성 요소들은 자율적으로 해석되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쵸? 상징을 통한, 그쵸? 5가지 원리 중에 하나로 제시한 건 맞아요. 그치? 그래서 상징을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기억하고도 또 관련이 없습니다. 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리얼리즘의 표현 양식은 무한히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냐? 오히려 1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 3번이 엮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리얼리즘에 해당하는 예술작품은 많은 작품들의 본이 되는 이상적 요소라는 말 자체에서 전혀 반대예요. 이상적 요소는 오히려 고전주의에서 지향했던 내용이라는 게 본문에 나와 있었죠. 고전주의에서 지향했던 것이라는 게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계속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사회계약론 중에서 이제 홉스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홉스는 원시 상태 인간을 마이너스 부정적인 상황으로 봤고, 그치? 루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봤죠. 플러스. 가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 가를 한번 읽어볼까? 이익이 반드시 분쟁의 1차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의 분쟁의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익 때문은 아니다니까 이거 누가 이익 때문에 싸운다고 이야기한 건 홉스. 그리고 그걸 홉스의 견해를 비판하는 근거라는 말로 바꾸는 게 더 낫겠어요. 다시 뭐라고? 가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어떻게 고치면 된다고? 홉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이익만 갖고 제일 먼저 무조건 이익이 안 되면 무조건 싸운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서로 협동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익만 고려한다면 인간은 싸우지 않고 계속 뭐 해야 돼? 협동하는 게 맞죠. 협동하는 게 맞죠. 따라서 분쟁의 1차적 요인은 이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명예욕보다 더 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명예욕보다 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하고 관련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네요. 그쵸? 이익 때문에 그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둘 이상의 오히려 1번은 가를 지지하는 그쵸?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다는 내용 홉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겠네요. 둘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욕망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이거 어떻게 돼? 동일한 대상 놓고 모든 인간이 동일한 욕망을 갖기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싸움이 안 나게 되죠. 싸움이 안 나게 되죠. 요거 좀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답은 이거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8번입니다.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끼친 영향이야. 끼친 영향.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이 문제 유형은 결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결론 추론하는 그치? 결론 혹은 이거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뭐가 되는 거니? 원인이 되고 보기가 결론이 되는 거죠. 기억을 한번 볼까? 데카르트의 이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론을 빨리 우리가 그러면 찾아야죠.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송과선의 가설, 그 다음에 유아기로의 회귀가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럼 요거하고 관련된 연결된 선택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특별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초자연적 관념도 자연적 인식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거,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체가 감각한, 그치, 신경선 통해 혈액을 자극하면 송과선을 통해서 정신이 전달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 송과선을 뭐예요? 해부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해서 병리적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유아기의 모든 행동 양식을 사유의 불안정성으로 수렴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유아기 여기랑 연결되는 거네. 유아기로의 회귀. 그럼 여기 연결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과, 그치? 기억. 그 다음에, 유아기의 모든 행동 양식을 사유의 불안정성으로 수렴하여 해석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유아기로서의 회귀니까 어른의 행동을, 그쵸? 어른의 행동을 애처럼, 그치? 어른이 애처럼 행동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뭐가 되는 거니? 얘는 다 정신의 영역을 자연적인 인식의 대상이나 물리로 보는 거죠. 그쵸? 병리적 현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애가 막 꿈이나 막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막 하면 송과선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병리적 현상이 되는 거죠. 여기. 그렇죠?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맨 마지막 읽어보면 알잖아. 어떻게 돼요? 무의식 역시 요렇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본문 그대로. 답은 몇 번? 그러면 2번이 되겠네. 2번 뿅. 이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지금 단락 주제를 정리해 놓은 애들은요, 뭐가 돼요? 글 전체를 안 읽고 요거 내용만 대충 확인한 다음에 바로 문제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문제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A와 B의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거 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데. 됐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을 통한 대면 소통이죠. 그쵸? 여기서 말이 좀 빠졌습니다. 말을 통한 표정, 목소리, 몸짓 등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지표나 발신자와 수신자들이 함께 처해 있는 동시성이네요. 시공간의 언어 상황을 소통에 통합시켜. 그러면 이건 진짜로 우리 카페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선생님 표정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소통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수신자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글만 써요. 글만 쭉 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 오히려 의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못생겨가지고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 표정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웃으면서 막 여자친구한테 아유 못생겨가지고 이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 일종의 애정 표현이야. 반어. 그치? 반어야. 그런데 그걸 만약에 글로 써서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글로 써놨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반어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죠. 혹시라도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진짜로 자신의 외모를 지적한 줄 알고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해요. 그럼 그 문자 받으면 어쨌든 그래서 문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통이 좀
제한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가도록 할게요. 10번. 이 문제 어려워요. 실제로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거 맞췄다고 까부는 애들이 있으면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쓴 답은 답이 아닐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시작. 자, 몇 번 하셨나요? 이 문제는 되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공자는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남겼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 뒤로는 공자가 그치? 공부를 배우는 학생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요 앞부분 한번 볼까? 여기 좀 한번 보자. 여기 좀 한번 보자. 교육하는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의 분발을 기다려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공자는 차근차근 잘 이끌어 나가신다 한 안연의 말은 공자 자신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사람을 이끌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게끔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잘 들어. 공자의 학습법이 아니라, 그쵸?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학습법이 아니라 교수법이 되죠. 교수법이 뭔데? 가르치는 방법. 아, 공자님 어떻게 가르쳤나? 요 얘기하는 거였죠?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도하여 배우는 것을 좋아하도록 한다는 건 이 말은 맞긴 한데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맞아. 이건 교수법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교수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실수를 계속 유도하는 거거든요. 실수를 유도하는 거니까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10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는 그냥 세부정보 파악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중심 화제가 되죠. 중심 화제가 됩니다.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윤리적 아니죠. 얘는 뭐가 되니? 법적. 여기 어디 나오더라? 여기 나오잖아.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기준을 제시.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을 위해 모든 국민이 분담해야 되는 조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조세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부담시키기보다는 환경 침해와 관련된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편이 오히려 형평성에서 더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 국가는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 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정하게 결정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이거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 목적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집단은 징수 목적과 관련해서 다른 집단 또는 일반 납세자의 의미에 비해 명백하게 높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형이 되게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다 똑같아.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치 그 글을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은 내용일치 여부하고 내용일치를 잘 확인하시면요. 거의 선택지 2개만 남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도 그래서 똑같아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치 얘 어떻게 돼? 총렬주의 방법까지도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되는 거야?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음악의 시대로 불러도 좋을 만큼 음열 기법이 성행했으며 그 음의 높낮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 예컨대 음의 길이, 샘여림, 음색 등까지도 열지어서 균등하게 사용하는 이른바 총열주의 작곡 방법도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썼어요. 음의 높이만 가지고 높낮이 가지고 했던 게 음열 기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더 확장시킨 게 바로 총열주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총열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문장, 어구, 의미 추론 뭐 이렇게 해서도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여기 지금 이 아이는 중심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여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중심화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앞과 그 뒤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온다고 했던 걸 꼭 기억하세요. 그쵸? 힌트가 나온다라고 했던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 얘가 그쵸? 그 힌트가 되겠습니다. 힌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펜이 잘 안 먹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에도 그쵸? 이거 내용 추론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13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그랬을 때 얘도 원래는 추론 문제인데요. 거의 내용일치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 되니? 문화혁명 시기에는 낡은 과거를 상징하여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죠. 문화혁명 당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공자사상은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쵸 군자가 통치하고 나머진 다 소인배고 막 이렇게 사람 나누잖아요. 공자의 영향력은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난 후 지속되어서 봉건체제를 옹호해왔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파시즘과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는 게 누구?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열고 하면 답은 이거 기억 맞네요. 그쵸? 기억 맞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가 아니라 저 문화혁명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그쵸? 이거 디귿도 맞네요. 니은 빠지고 기억 디귿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2번하고 5번 중에 답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중국의 새 지도층은 문화혁명 당시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오더라? 요쯤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혁명 당시에 공자가 이렇게 해서 희생양으로 이용되었다면 그치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어요. 봉사해야 된다. 이 본문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치? 그 다음 미음 한번 볼까요? 미음. 문화혁명 종료 후에는 공산주의 체제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비판적으로 혁명 종료 이후에는 어떻게 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공자가 재해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답은 2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자, 그대로 다시 14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랩이 되겠네요. 랩. 그래서 MC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먼저 네모 쳐놓을까? 대중음악이 지니고 있는 요소와 구별되는 랩의 고유한 특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 랩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랩의 언어는 시대 혹은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이슈를 매우
빈번하게 직접 인용하고 논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결론은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특징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말만 바꾸는 거예요. 추론이라고 했지만 말 바꾸기가 돼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됐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읽어나가면 그치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이거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서태지 막 이런 사람들이 앨범 만들면서 컴백홈 뭐 이렇게 해서 집 나간 아이들 빨리 집으로 돌아와. 영어는 엄청 쉽네요. 컴백홈 집으로 돌아와 뭐 이런 거 했는데 그쵸 진짜로 그 서태지 팬 중에 집 나갔던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랬다라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9시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서태지가 약간 뭐예요? 저 피리 부는 사나이? 뭐 이 정도 느낌이 되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세 가지 방법. 우리 지난번에 이 지문은 한번 읽었어요. 그치? 한 지문당 하나의 문제만 지금 풀고 있는데 지문을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문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독해력이 있어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번 우리가 출제 유형을 다 나눠서 수업하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방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무의식 중에 뭐예요? 정말 많은 지문을 많이 수능에 나올 만한 지문들을 많이 읽게 하는 게 제 의도예요. 그래서 한 파트마다 기본적으로 지문을 몇 개? 20개에서 많을 때는 40개까지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잘 나오는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증명이라는 거, 그치, 눈에 보이는 것과 관념적인 것과 아니면 실제 하는 것, 그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거, 지난번 글은 그렇게 돼 있었죠. 여기 기억은 이제 또 다른 데를 또 밑줄 쳐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목적문적 증명이 있습니다. 목적문적 증명이라는 건 되게 쉬워요. 뭐가 되는 거니? 건물이 있다면 반드시 그 건물을 건축한 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가 만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그때 이 누군가라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뭐가 되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조화 뭐 이런 것들로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이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진 못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일정한 법칙이나 섭리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목적,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목적이 있어서 이 짓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일견 그럴 것도 같은데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죠. 윗글에서 설명한 법률의 해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 얘는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몇 번? 5번이에요. 왜 답만 하고 넘어가는 줄 아니? 이 선택지 자체가 뭐예요? 비논리적이에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법관의 임의적 해석이라는 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론적 해석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입법 취지, 법관이 입법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서 왜 판사 앞에서 막 착한 척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적 해석. 이 재량권이 누구한테? 판사한테 있으니까 잘 보여야 돼. 자, 그 다음에 17번 기억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의 산란 현상이야. 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원자는 양전하를 띈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로 구성되는데 전하는 모든 유형의 빛과 상호작용하여 빛을 산란시킬 수 있다. 빛이 전기를 띤 전하에 부딪히면 전하를 진동시켜 그 물질이 지니고 있는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어떻게 돼? 환해지는 거야. 환해지는 거. 그게 빛의 산란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대부분이 어두운 이유는 산란이 없기 때문인 거 맞네요. 프리즘을 통해 가시광선을 무지개색으로 분리하는 거. 환해지냐 어두워지냐인데 일곱 가지 색깔로 분리되는 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 임마. 얘는 어떻게 돼? 태양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빛이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산란이 아니라 굴절되는 거. 굴절되는 거. 굴절. 그러니까 얘는 산란의 내용이 아니라 굴절의 내용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제 유형이 어떻든 간에 문제의 답이 바로 안 나오면 뭐로? 내용일치로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푸시면 돼요. 거의 그걸로 다 풀려요. 단 말 바꾸기가 어떻게 되는지만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7번 추론이라고 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론 문제는 추론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뭐 정보 파악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18번 18번 알버트 앨리스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버트 앨리스 뭐라고 돼 있어요?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됐어요?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갖고 있어. 그걸 어떻게 돼? 비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는 외부의 객관적 현실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견해 때문에 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낸 게 뭐야?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 되는 거였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생각을 달리 갖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됐어요?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답은 이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그래, 이거 5번이 되겠죠. 자신의 실수에 대한 관대함은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알버트하고 오히려 반대죠. 사람 누구나 실수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1번 한번 볼까요? 1번. 그냥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어요. 비합리적 신념은 부적절한 정서 결과의 원인이 된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봐도 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이거 뭐 그냥 노가다인데 요렇게 세 번째 문단에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타인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비합리적 신념을 낳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생각에는 타인의 거부 혹은 사회적 성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본문 내용 일치야. 비합리적 신념은 상담자의 논박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이것도 나와 있네. 이것도 어디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단인가? 그렇지? 여기 나와 있네.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자의 논박을 상담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꾸중 얘기였죠. 그쵸? 꾸중 얘기 두 번째 문단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철수와 영수가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 결국은 추론 문제였지만 선생님이 지금 꾸역꾸역 다시 다 뭐로 풀고 있습니까? 맞아요. 이거 내용일치로 다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19번
기억에 대한 주커의 생각을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추론해 보는 겁니다. 추론해 보는 겁니다. 한번 보자. 매스미디어에 부각된 모든 쟁점이 대중의 문제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혹시 쟁점의 성격에 따라 의제 설정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다 밑줄 쳐야 되겠네요. 주커가 나왔어요. 그쵸? 주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두드러짐을 들고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두드러짐이죠. 사람들이 평소에 직접 그 쟁점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컨대 실험 문제는 대중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드러진 쟁점이며, 국제 문제는 대중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은 쟁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쟁점의 성격, 두드러짐에 따라서 의제 설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요게 어떻게 돼요? 실은 요 문장 얘를 전체적으로 요약했더니만, 얘를 이렇게 요약했더니만 답이 나와버리네요. 답이 나오죠. 주커의 생각으로 적절한 거.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도록 할게요. 20번. 자, 20번 IT 사회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 해시테이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결론을 추론하라는 건데, 내용을 추론하라는 건데, 그냥 추론하면 안 되고요. 내용 일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답은 몇 번? 답만 확인할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떻게 됐어요? 해시테이블 방식에서는 데이터의 저장이 쉬운 특정한 주소가 존재하겠군,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존재하겠군, 이렇게 있는데, 특정한 주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주소 값으로 데이터들이 몰려서 입력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주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가끔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1번. 기억을 가장 잘 이해한 건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여기 한번 봐야 되겠죠. 기업들은 도대체 왜 다각화를 하는 것일까? 왜 하는가?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이거죠.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복수의 활동을 하는 것이 지출의 총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범위의 경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범위의 경제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네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첫째, 이렇게 해서 열거돼 있으니까 확인해야지. 첫째, 열거돼 있어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이런 식으로 셋째,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이러한 설명들 모두 다각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면 기업의 수익 구조가 개선돼서 주주들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본다 안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첫째는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 둘째는 뭐가 되는 거야?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 다음 셋째는 어떻게 돼? 기업 내부의 자본 운영 효율의 제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니? 다각화. 그쵸? 기업의 효율성을 다각화하는데 이점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예요? 대부분 관련이 없네요. 그쵸? 관련이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넘어가서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여기 있는 지문들을, 그쵸? 또 한 번, 이것도 대리콕 또 나왔었잖아요. 한 번 더 본 적 있었죠? 제가 2번 실어놓는 지문들은요, 문제가 좋거나 지문이 좋거나 둘 중 하나예요. 기억에 대해 표현적 상징이라고 나와 있네요. 랭거는 이러한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상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표현적, 상징이, 그리고 예술작품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봤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읽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는 여기죠. 그는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언어 기호로 표현될 수 없는 경험이 존재한다 라고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그쵸? 즉 뭐가 되는 거야? 수잔 랭거는 언어의 한계를 지적했고, 그치?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표현적 상징은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그쵸? 방안이 되는 거였죠? 답은 그래서 이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넘어가서 뒤로 가면서 이제 같은 내용, 제가 풀이 방법은 뭐 거의 그냥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답을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글보와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중에 뭐예요? 이거 재판이 되겠죠.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제 재판을 통해서 소비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다 읽어나가면 되겠죠. 여기 전체를 다 읽어나가면 되겠죠. 제3자인 법관이 분쟁에 개입하여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확정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이에 승복해야 하며, 만일 어느 쪽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땐 국가가 강제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것은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방안이다. 됐어요? 그래서 화해, 중재, 조정 또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치? 여기서 제일 틀린 게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재판하면 되죠. 처음부터 재판해도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는데 뭐 그 순서는 없죠. 반드시 이걸 그치? 누가 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최종 단계라는 말이 틀렸네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해를 가했다고 해봐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 바로 재판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순서는 없어요. 뭐 서로 뭐 이해하지 않니 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고소해서 시작할 거야. 알겠어요? 자, 농담이었습니다. 24번. 기억의 이유로, 그치, 여기 또 기억도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죠. 인간은 생존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 두뇌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불러온 후 이를 한순간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알겠어? 그게 인간이야. 반성해라잉.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을 로봇에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복합적인 능력을, 그치? 로봇한테, 로봇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로봇이라는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기억 한번, 25번 또 한번 보도록 하죠. 할리는 지도를 언어의 한 형태로 취급했고, 어떻게 했어요? 읽고 해체해야 되는 텍스트. 그러니까 정확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해석해야 된다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건 문장 문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죠. 할리는 지도를 본질적으로 권력의 담론에 공헌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치? 얘는 뭐가 돼요? 권력의 도구로 지도의 상징적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상징적이야. 여기서 권력과 상징이라는 말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25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26번. 한쪽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다른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그쵸? 그거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얘가 뭐야? 얘가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은 앞쪽에 있겠네요. 원인은 앞쪽에 있겠죠. 앞쪽에 찾아볼까? 그랬더니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얘가 그래, 광학 이성질체이기 때문이야. 리모네는. 그런데 어떤 애야? 얘는
원자가 배치된 상대적인 방향만 서로 반대일 뿐 얘네들은 똑같기 때문에 원자가 배치된 상대적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 리모넨이 광학 이성질체고 이성질체는 어떻게 된다고? 원자가 배치된 상대적인 방향이 서로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거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였네요. 27번 마찬가지로 유독한 통치자라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백성을 다스리더라도 인정과 인의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돼 있었는데 이미 유독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이미 유독하게 덕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됐니? 지금 이 문제는 이유를 추론하라고 했지만 말장난이죠. 그렇죠? 이거 그냥 보고 요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답은 3번. 15번까지 정도, 17번까지 정도는요, 우리가 원리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돼? 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좀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지문 또 별표 쳐놓으시고 여러 번 읽어두세요. 흑사병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지문이 훨씬 더 좋고요, 문제는 그냥 유형 맞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본 거였어요. 기억의 원인 바로 뭐예요? 패스트균을 가진 쥐들이 제노바 상인의 배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된 이유 어떻게 됐어 임마? 여길 네모치면 되죠.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어떻게 유럽 전역에 번지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이거 뭐 때문이었어요? 선박 건조 기술의 혁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배를 정박시켜갖고 검역활동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배가 있으면 거기서 막 검역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 선박기술 이거 뭐예요? 1번 그 다음에 검역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거 일정 기간 여기 기회가 줄어드는 것 2번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 상업이 발달해서 촘촘한 상업망이 갖춰 있었기 때문에 촘촘하다라는 건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네요. 답은 이거 4번이 되겠죠. 자유농이 되었던 농노계급이 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깨끗이 씻고 참여하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어떻게 돼 비대면으로 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얘는 어떻게 되니? 인과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농노계급이 자유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역전되는 걸로 그냥 그쵸? 이거 좀 적어놔야겠다. 인과관계 아이고 왜 이래? 인과관계 역전. 인과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네요. 그쵸? 요거 왜 틀렸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인과관계가 아예 맞지 않거나 그러면 추론이니까 그치? 아니면 지금처럼 인과관계가 거꾸로 돼 있어요. 답은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9번 한번 볼까요? 약관은 고객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사업자가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되도록 확대하여 작성함으로써 고객의 불이익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그쵸? 29번에는 이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 4번이 되겠죠.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쵸?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학지문이었어요. 과학지문에서도 뭐 여러분들 뭐 이유를 추리하라고 했었는데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은 몇 번? 5번 답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31번 갈게요.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되게 논리가 어려워요. 논리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억. 당시에 오로라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 관측에 의한 것인지. 그치? 다시금 오로라 관측. 그쵸?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이 오로라를 어떻게 관측을 하게 됐는가 요인을 추리해 본다고 했어요. 그럼 보기의 관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와 같은 시대에 있던 중국의 송, 만주의 금, 몽고의 원 등의 나라들은 모두 합쳐 흑점 기록 36개와 오로라 기록, 그쵸, 어떻게 되는 겁니까? 69개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기록에는 태양 활동의 주기성이 보이지 않아. 여기네요. 우리나라의 여러 왕조들이 오래 존속된 데 비해 주변의 왕조들은, 중국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왕조가 오래 존속될 때는 관측한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쭉 보관이 되고 작성이 됐는데, 중국은 왕조가 계속 변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이러한 주기성을 알아낼 만큼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이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특별한 계기, 그것도 틀렸고, 단기적으로 실시했던 중국의 천문학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뭐 때문에가 더 중요한 거죠. 왕조가 존속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밑줄쳐놓으면 여기에다 밑줄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왕조의 통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더 많은 일관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답은 그래서 이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가 전제와 결론 및 내용 추론 문제를 좀 같이 좀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혹시 이 질문들 다 한 번씩 다 안 읽고, 그쵸?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니? 문제에 답만 띡 치고 넘어갔던 학생들은요, 저 해설에서 제가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출제 유형편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내면 여러분들은 이 단시간 내에 적어도 200개 정도의 독서 지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는 독서에 대한 독해력이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유형 정리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또 복습하시고요. 지난번 교재에 있었던 유형들까지 해서 싹 다 모아서 꼭 정리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정보 간의 관계 파악도 미리 잘 푼 다음에 숙제 꼼꼼히 다 안 한 학생들은 그냥 정지하세요. 정지하시고 이 강의가 그대로 녹화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올라가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도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출결만 딱 체크하시고요. 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떠나면 저 새끼 못해서 떠나는구나, 아니면 뭐 PC방을 가는구나,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숙제 꼼꼼하게 좀 잘하시고 다음 시간 정보 간의 관계 파악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